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백찬규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파월 의장이 최근에 정책 스탠스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연내 금리 인하 횟수, 그리고 인하 폭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잭슨홀이었죠. 예. 파월 연준 의장께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셨어요. 향후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향후 신규 고용이 저희는 좀 하향 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과 12월 각각 25bp씩 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리사쿵 연준 이사가 해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에 대한 장악력 이게 더 커졌다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내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 네. 영향력 자체가 맞습니다. 예. 2026년 5월까지 좀 시계열을 연장해 본다면은 네.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사람들이 최대 총 7명에서 5명까지도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최근에 이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OBBB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나 이 실적 기대감 좀 뭐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OBBB 법안 시행하고요.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연히 관세 올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예. OBBB 법안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투자도 좀 많이 일으키면서 여기에 강력한 정책이 더해진다면은 기업까지도 실적이 좀 더 한층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 확실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동시에 또 나오는 얘기가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AI 버블론입니다. 네. AI 버블론 이게 뭐 재작년 뭐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나왔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1년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말한 사람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죠. 예. 샘 올트먼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날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이게 딱히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일날 AI 관련주, 뭐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 생산성의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 뭐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코딩하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빨라졌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전문 자료 작성, 논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AI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컨설팅 업무나 고객 지원 등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부터 이제 미국을 향한 투자가 확대될 텐데 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임금이 높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임금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AI에 기반한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에 기반한 팩토리라든가 투자가 좀 확대된다면 저는 AI 모멘텀은 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뭐 AI 기업들도 그렇고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성장 업종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은 사실은 2010년 중반이나 후반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빵 예, 관련 그렇죠. 기업들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업들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은 안 나오는데 주가만 고공행진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매출이 증가되고요. 또 순차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면서 그 주가를 증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때 아마존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었고 실적은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 AI가 딱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의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좀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굉장히 핫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제2의 딥시크 쇼크 아니냐, 제2의 네. 딥시크 사태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고 반도체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 필연적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 칩으로 AI 시스템 만들고 있다. 좀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추론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범용성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 로컬에서 제작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던 것들이 중국의 내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AI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엔비디아 칩으로 가능했었는데 이게 네. 확산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AI의 확산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휴대폰을 쓰거나 또 스마트폰이 확산됐을 때 그 AP 칩들이 처음에는 퀄컴만 만들다가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확산이 됐었거든요. 이 산업이 확산되려면 이거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들 다 조정을 받고 네.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조정을 받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한국의 기업들도 좋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양해진다면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또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증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딥시크 사태가 있었을 때 증시가 갑자기 8월쯤이었던가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정도일까요? 일단 딥시크는 워낙에 그 충격이 컸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칩에 대한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딥시크 쇼크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AI 산업 자체가 미국만이 끌고 가다가 중국까지 들어오고 이제 곧 한국도 이에 대한 AI 소브레인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AI 전반적인 확산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파이 자체를 모두가 나눠 먹는 그런 개념인 거니까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또 교착 상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종전이 네.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보게 될 업종들 많은 게 있겠지만 팀장님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백악관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면서 다자회담 진행됐고 이제 곧 종전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러시아의 푸틴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네. 지금 당장 안 나오겠다, 종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쟁도 꽤 끌었고요. 그 예. 다음에 이제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종전 국가하고 종전 산업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전 국가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전쟁 때 네. 가장 많은 물자하고 자금을 댔기 때문에 재건의 수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유럽입니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자와 그 다음에 군사 장비도 많이 썼는데 더 중요한 거는 유럽의 크레딧, 예. 신용 등급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수혜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원 자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국가가 있는데 네. 인도도 있습니다. 어. 인도가 최근에 트럼프한테 추가 관세 25%를 받으면서 총 관세 50%나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 전비를 대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려 25%나 추가 관세를 더 매기게 됐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해소가 된다면은 인도 요즘 주가 좀 눌려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각종 제재, 금융 제재, 산업 제재 했었는데 여기다가 영도 확대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러시아 측면에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요. 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미국하고 유럽의 금융업종, 그다음에 재건에 필요한 산업재 업종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넓게 본다면은 여기에 소비재, 또 필수 소비재나 소재 업종의 일부까지도 조금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혜 국가들, 뭐 미국, 유럽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도랑 러시아 쪽을 좀 유심히 봐도 괜찮을 듯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중국 쪽이 지금 뭐 공급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좀 칼을 본격적으로 빼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 앞으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란 나라가 늘 문제가 터졌던 게 과잉 생산을 그렇죠. 해서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민간 사업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출혈 경쟁도 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좀 칼을 꺼내든 게 일단 출혈 경쟁 방지하자. 두 번째로는 공급 측을 개혁하자라고 나섰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화두인데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6년에도 공급 측 구조 조정하고 또 수요 자산을 개선시키는 걸 이미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 PPI 개선됐고 또 디플레이션도 탈출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본 출혈 경쟁 방지 그다음에 공급 즉 개선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이구환신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반기 GDP 5.3%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투자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미드스트림의 제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력 설비 에너지나 또 소비, 범소비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나 실적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나 전력 설비 뭐 이쪽으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중국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혹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3대 조건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이 되겠고요. 중국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죠. 12개월 선행 PR이 몇 배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금리가 내려가야지 그런 게 또 확장이 되거든요. 중국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환경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M1이나 M2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신용 창출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긍정적인 데다가 정책까지 나온다면 중국 이머징 시장에서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 9월 증시 약세장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앞서 뭐 특집 코너로도 간단히 다루긴 했지만 9월 달에 유독 이 뭐 계절적인 뭐 약세 요인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조금 좀 불안해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정확하세요. 일단 지난 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본다면 주식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늘 좀 안 좋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난 3년 동안의 시장 조정도 보통 4, 5월이나 또 하필이면 또 8월 달 전후에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 8월이나 9월에 조정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좀 외생 변수를 봐야 됩니다. 과연 시장의 외적인 요건들이 시장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는지였는데 저희가 점검했던 것들 AI 버블론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가 또 러시아 종전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본다면 지원과 지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런 환경을 점검해 본다면은 오히려
9월 달에 조정은 노이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 연말까지 봤을 때 우리는 위험 자산 비중은 이럴 때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9월 달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게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살펴봐야 될 업종이나 섹터도 혹시 있을까요? 미국 증시 안에서나 뭐 국내 증시나 어디 쪽이 조금 더 유망할까요? 일단 미국 증시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테크와 성장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도 좀 확인했듯이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매출 증가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금융, 그다음에 내년까지 본다면은 바이오하고 미국 내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금융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쪽에서는 혹시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면 좋을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조금 네.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저희는 지주와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가 있는 배당이나 네. 지주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네. 것들 그다음에 벤처에 대한 육성 정책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정책 모멘텀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는데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NH투자증권 백찬규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